오늘 다뤄볼 이그노벨상, 이것도 모든 게 우리와 다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또 이그노벨상을 받았겠지만 이거는 뭐 이윤영 교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혹은 이딴 연구를 왜 해 싶지만 삶을 발전시키는 연구들이 될 수 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어. 뻥 구라라고 그냥 해본 소리라고. 오늘의 주제 거짓말. 사실 거짓말은 뭘로 하나요? 눈빛으로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말로써, 언어로서 거짓말을 합니다. 공부 많이 했어. 예. 이 거짓말이라는 행위 자체가 되게 당황스럽네요. 공부 많이 말렸다. 예.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뭐 할 말이 없네. 2016년 이그노벨상 심리학상을 수상한 거짓말. 나이에 따라 거짓말을 정말 잘할 때가 따로 있다. 우리 항상 궁금하잖아요. 쟤는 거짓말을 잘해. 쟤는 거짓말을 못해. 그래 오늘 저 학교 갔다 왔지? 아 예.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지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그런 연구입니다. Psychology Prize. Please welcome Bruno Verscher. A Cross-Sectional Lifespan Investigation of Deception. 거짓말을 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거짓말의 능력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1000명 이상의 참가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를 조사했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걸 억누르고 거짓말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억제 능력, 즉 뭔가를 참는 능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짓말하라 그랬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거짓말하는지, 거짓말의 유창성,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잘 탐지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 연구는 아주 재밌게도 거짓말할 때 걸리는 시간과 진실을 말할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어떤 의미로는 이 파트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너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억제 능력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억제 능력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능력이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가장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향상돼서 자라다가 못하게 되는 U자 형태의 그래프를 취하게 된다. 거짓말 빈도는 청년기일수록 거짓말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숙제 어딨노? 친구가 책을 빌리 가가지고. 책을 빌리 갔다고? 아니요, 안 빌려갔는데. 청소년기는 가장 많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받고 조금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진실이나 실제로 일어났던 일, 실제로 안 한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처벌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았을 때라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편하게 앉아라. 편한데? 이 부끄러워서 그러나?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선의에 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짓말들도 이때 빈도가 쭉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들 왜 거짓말할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의 자체가 결국은 프로소셜한 행동의 결과이다. 우리가 사회에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더 윤택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접근해봤어요. 거짓말 왜 할까? 거짓말에서 얻는 게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잘 모를 때,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거짓말에서 무언가 얻는 게 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평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데요. 내가 뭔가를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당황함을 숨기려고, 더 나아가면 내가 모른다는 걸 좀 가리려고, 이런 때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존재하지 않고 사실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얼마든지 가정하고 뭔가 얘기를 진행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걸 발달 심리학이나 인지 발달 분야에서 판타지를 생산해내고 심지어 소비한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판타지를 그려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시기와 아이들이 첫 거짓말을 하는 시기가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도 인간에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한 인지 과정이라고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건 거짓말이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뇌에서 존재하지 않은 사건들을 계속 연결해서 붙이고 심지어는 일어난 사건을 억누르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자기의 습관을 자제할 수 없다는 거. 자제력을 상실한다는 게 일반적이죠. 애리조나 대학의 애니타 켈리 교수가 한 연구예요. 거짓말과 건강에 관련된 연구인데 건강 지표에서 거짓말한 그룹이 지표들이 안 좋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분명히 진실을 억제해야 되죠. 그 진실을 억제하는 억제 기제가 어떻게 진실만 억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이그노벨상 연구에서 이미 봤잖아요. 억제가 전이 된다. 소변 연구에서 나왔었죠. 소변을 참는 것이 다른 걸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즉 참을성이 넓게 퍼지더라라는 상당히 재미난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신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기능 자체도 결국 억제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라는 또 결론들이 있죠. 거짓말을 할 때 흔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불필요한 행동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 눈 보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할 때는 시선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방금 자리가 났네? 야, 니들이 운이 좋다. 에? 얼른 들어가. 자리 또 바로 찬다. 남자들이 거짓말할 때랑 여자들이 거짓말할 때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 내 거짓말을 지지할 수 있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증거들을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오히려 말이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텍사스 대학의 언어 분석하는 페니벨크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몇 해 전에 썼어요. 논문 제목이 Are Women Really Talkative Than Men? 정말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수다스러울까?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하루에 말하는 단어의 수는 실제로 남성이 오히려 살짝 더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여성들은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매 시간대마다 거의 말하는 그 양이 비슷해. 근데 남성들은요, 원하는 게 생기면 그렇죠. 그때 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훅 줄어들어. 목적이 생길 때 남자들이 많아진 거지. 근데 남자들이 거짓말할 때는 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목적이 생겼을 때 말이 많아진다. 남자들은 거짓말할 때 말이 많아진다. 같은 현상에서 볼 수가 있겠죠. 심리학 전공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거짓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심리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몇 개의 단서로 탐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거짓말에 당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면 나의 오감을 다 온전히 쓸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차분히 그 사람과 대화하시는 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오히려 가장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저기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면 어려운 말들과 거기에 더해서 숫자 정보, 게다가 내가 그걸 잘 모르는 분야야. 그러면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거기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거짓말보다 더 안 좋은 건 볼짓. 저를 보고 왜 이렇게. 깜짝이야. 이거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게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개소리.